미국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축소됐습니다. 자,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거란 얘기였는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우리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웃었습니다. 자, 연준의 예측과 시장의 전망이 엇갈린 건 이유가 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금리 인하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올해 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예측하는 점도표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예. 연내 3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점도표를 발표했었습니다. 예. 지금 정점 기준으로 5.5%니까 예. 3차례 정도 인하해서 중간값 4.6%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됐었던 그게 겁니다. 3월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6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중간값이 5.1%니까 5.5%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한 번 인하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3번에서 그러면 한 번으로 축소한 건데 네. 자, 시장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도 올랐고요. 네. 시장은 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일단 같은 날 예. 금리를 결정하기 전 약 6시간 전에 역시 미국의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예. 그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본다면 예. 시장의 기대치를 정확히 부합하는 3.3%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고 예. 또 전월보다 전전월보다도 떨어진 흐름입니다. 예. 또 더 중요한 것이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 상승률이 전전월 3.8%, 3.6% 그리고 3.4%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고요. 천천히 내려오고 있군요. 네, 더군다나 시장의 기대치가 3.5%였는데 기대치를 밑돌 만큼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예. FOMC의 의사결정을 100% 동의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가가 점점 잡히고 있다는 게 시장에 신호를 준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깜짝 하락이었습니다. 네. 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거고요. 자, 그러면 5월 CPI가 나온 게 미국 시간으로 오전이고 파월 의장은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을 경제 전망에 반영을 일부러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무시한 건가요? 시스템적으로 예. 온전히 반영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파월의 기자회견 중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부는 반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예. 이런 점도표를 발표하거나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은 당장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미 며칠 전에 확정된 보고서를 그날 업로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 그 6시간을 앞두고 발표된 통계를 인지하고 그걸 반영해서 점도표가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만큼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제대로 채 반영하지 못한 채 점도표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을 보니까 파월 의장이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고무돼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내 금리 1회 한 번 인하입니다. 지금 앞으로 FOMC 회의가 7월, 9월, 11월, 12월 네. 네 차례 남아 있는데 그럼 언제쯤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전망이니까요. 예. 미국 PCE 기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결국 2.34%, 예. 2.5%를 밑도는 구간에 확신을 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7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 시점이 8월 말인데 예. 7월 물가 상승률이 2.5%를 밑돌 것으로 현재 전망합니다. 예. 그래서 8월 말에 발표되는 PC 결과를 보고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9월이 될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첫 인하가 조금씩 뒤로 7월이었다가 지금 9월이었다가 우리 김 실장님은 9월이지만 또 미국에서는 11월도 얘기가 네. 있거든요. 점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언제쯤 물가가 잡히는 확신이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까요?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4% 정도를 기록하면 예. 물가는 안정화됐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예. 지금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기대어서 말씀드리면 8월 정도에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2.34%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다만 우리나라 내부적인 여건만 보고 단적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미국의 금리,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확실히 금리 인하 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까지 같이 겸해졌을 때 우리나라도 좀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할 수 그게 있겠습니다. 언제라고 보시는 네, 겁니까? 지금은 저는 미국이 9월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그 이후인 10월 정도를 저는 10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미국발 훈풍 덕분에 웃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미국처럼 앞으로 계속 좀 오르게 될까요? 아니면 또 변수를 만날까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물가도 아니고 미국 물가에 달려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 예. 미국 물가의 지표들이 안정화되는 수순을 계속 가져간다면 예. 금리 인하 9월에 있겠구나 예. 혹은 7월에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상승하겠죠. 예. 반면 물가가 다시 반등한다든가 이런 흐름을 또 보게 된다면 금리 인하 미국 연내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미국 물가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한국 주가도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 물가 발표에 좀 주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물가에 목숨이 달려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관련 개선안 나왔습니다. 네. 자, 공매도의 90% 거래가 기관 투자가였고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시점은 내년 3월 이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개선안 몇 개를 내놨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럼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예. 자, 그동안에 공매도가 없으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것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조건이 공매도에 대한 제약 조건이 다릅니다. 예. 여러 가지 다른 차이점을 갖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매도 개선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상환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합니다. 예. 그리고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연장의 횟수도 제한함으로써 똑같은 조건 하에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벌금을 이익 금액의 4에서 6배가량 매길 것이고요. 예. 특히 부당이익이 50억 이상 넘게 된다면 무기징역까지도 가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도입함에 따라서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한 예.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질문 당분간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예. 공매도라는 제도에 있어서는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조건을 고려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어나가기보단 예. 공매도를 배제한 나머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향후 주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적절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